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송정시장 상인분들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간담회를 사회를 맡은 광산구의원 김영관입니다. 먼저 참석자분 몇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장 상인들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송정시장 상인회장 임용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재난으로 생계 존폐 위기에 몰린 송정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애타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주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심상정 대표님은 지금 정의당 중앙선대위원장이자 고향갑의 지역구 정의당 출마자로 후보자로 계시는데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상인들의 이 애타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른천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당 강주시당 위원장이자 광산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인 나경채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상인분들과 또 청년보부상 상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에 우리 임용태 회장님으로부터 환영사나 감사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도록. 먼저 뭐 충분히 말씀하시고 먼저 하시죠. 예, 먼저 하시는 게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과 정의당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보다시피 저희 시장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정책적으로 발표 좀 해주시고 신경 주셔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많이 줄이셨어요? 예? 코로나 많이 줄이셨어요? 예. 어느 정도나 줄이셨어요? 아니, 저희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가장 큰 시장이죠. 예, 저희 상인수가 107분 되시는데 네.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또 나가신 분도 계시고 가게 문을 닫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심상정 대표님께서 네.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조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국민들의 절제와 또 지혜로 잘 지금 헤쳐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19 민생 위기가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이미 뭐 대량 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처럼 장사하시는 분들 타격이 큽니다.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실직 상태로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프리랜서 노동자들, 또 그 학습지 노동자들, 또 구청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가르치시던 강사님들 이런 분들 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닥칠 쓰나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21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당이 정의당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정부가 100조를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한 50조 정도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요청을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10조 줬어요. 그러면서 기업이 무너지면은 국민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옳은 얘기 같은데 돌이켜 보면은 IMF 때 기업만 살고 서민들은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해고를 막아야 됩니다.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 이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단호한 입장을 저희 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 상인 여러분들 이제 문 닫고 폐업으로 가면은 기초 경제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야기한 게 이제 임대료 부담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 한 3개월에 한 300만 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가가치세 지금 4월 달에 책정하는데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공과금도 한 3개월 면제해 줘야 된다. 그렇게 3개월 생존을 위한 비상 그 대책을 수립해 줘야 그 이후에 이게 그나마 돌아갈 수 있다. 지금 50조 아끼면은 나중에 500조, 1000조로도 못 막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직 상태에 가 있는 일용 노동자라든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생계를 버티려면은 한 70만 원씩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지금은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도 가뭄이 심하면은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데 쩍쩍 갈라지면 아무리 막 물을 부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중물을 흥건히는 아니라도 최소한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 내는 정당, 특히 서민들, 노동자, 상인, 또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생존을 지키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IMF 때처럼 이 코로나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우리 자영업자들, 상인들, 노동자들 또 청년들 편에 서서 강력하게 위기 극복의 전선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인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꼭 필요한 정책들을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있게 견인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심상정 대표 일정이 오늘 하루도 정말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분까지 시간 내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하실 때 짧게 해주시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 그 사용료 얘기를 좀 짧게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국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 재난 자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관련을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관계자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용료를 내거든요. 9천에다가 시장 이제 원래부터 아셔야 되는데 잘 아시는 거 믿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2월 11일까지 해서 이렇게 계약 1년 연단 계약을 해요. 근데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런데 이제 원래 계약을 했는데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코로나 왔잖아요. 이제 결국 공문 여기를 유예한 걸로 유예가 왔더라고요. 근데 유예는 지금 아니잖아요. 유예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뭐 유예시킨다면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면제해야지. 면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국가 실책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해줘야 그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유예를 해가지고는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좀 과감하고 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짜 뭐 어려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다 안 드려도 다 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어려운 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 그 사용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칸당 지금 25만 원 해가지고 부가세까지 해서 25만 7천 원, 25만 4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면제를 해주셨으면 뭐 3개월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월 1년만큼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상인들의 좀 바람입니다. 20. 네네. 신 대표님 마음에 아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그 관건을 아마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네. 보통 10%에서 20%까지 갑니다. GDP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10%만 잡아도 150조 정도는 써야 된다. 네. 올해.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근데 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거 프로그램 볼때 선생님께서 국민 1인당하고 100만 원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0조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7조 원을 보내주고 지자체에서 2조 원을 보내준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조 정도를 네. 제가 제안한 거는 50조는 1인당 10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고 예. 물론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하고 이제 고소득층이나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0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 임대료도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도 감면하고 그리고 공과금도 내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3개월 동안 생계 버티고 이러는 비용으로 한 50조. 예, 이번 이렇게- 사유로 총선 끝나고 나면은 네네. 그걸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이제 정부가 이제 민생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도록 국회가 네. 책임 있게 촉구해야 되고 또 예산을 늘리는 것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국회가 잘해야 됩니다. 네. 국회가 잘해야 되니까 이번에 국회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뭡니까 미래통합당처럼 네. 그분들은 20대 국회 때 21번 보이콧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제1야당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이런 분들 의석 많이 차지하면은 21대에 우리가 민생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분발하겠습니다. 근데 친 대표님 그저께 며칠 전에 크레인 타고 네네. 올라가시고 봤어요. 네네. 솔직히 내가 감독 이렇게 봤는데 과연 오지 지켜질 건가? 근데 이제 정치는 저도 해보니까 네. 마음만 갖고 안 되고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민생 위기 극복을 제대로 하려면 21대 국회에서 누가 큰 힘을 가져야 되나?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또 열린민주당하고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때도 지금 아까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민주당도 정부에게만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기획재정부가 제일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당에서 이런 민심을 받아 안아서 강력하게 특히 민생위기 극복 측면에서 이런 우리 자영업자 목소리도 좀 세게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
가지고 무슨 뭐 더불어시민당 표를 줄 거냐 열린민주당 표를 줄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맞죠? 더불어민주당을 더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을 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세우실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 그 새끼 정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인데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의석도 도둑질했지만 최근에 뭡니까 그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55억을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미래통합당하고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필요한 당이 정의당입니다. 저 사람들은 대화하지 말고 퇴출시켜라. 그리고 더 과감하게 개혁해라. 이것을 이야기할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호남 광주에서 저희 정의당에게 그렇게 표를 몰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두 양당 체제가 강화돼 봐야 과반 의석을 가져도 민주당이 법안 하나 못 고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좁은 지지 기반에 층만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른 지지 기반, 정의당이 힘을 가져서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웬만한 사람 다 그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는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민생도 지키고 개혁도 견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길게 더 이상 시간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보부상 오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말씀 하시겠어요, 누가요? 말 없다? 해봐. 네, 네. 아니 이 네, 자리는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왔는데. 여기 말씀. 이번에 그 대출권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버티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접는 것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대출로 좀 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텔레비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1.5%보다 저희가 받는 은행 측에서 받는 대출이 너무 여러 가지라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그 대출 계획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로 대출을 해보니까 3.3%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세웠으면 그게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실상 은행을 가보면 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돈은 무슨 뭐 조단위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내 거 있냐? 전혀 없죠. 예. 그 다음에 뭐 지자체에서는 뭐 얼마 주고 중앙정부 얼마 준다고 하는데 언제 주냐? 그게 지금 시민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그 대출 받는데 저도 가봤는데 우선 이제 그 대출 받아야 될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 담당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 서류가 까다로워요. 이전에 신용대출 있다고 또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티고 버티고 하면은 사실은 또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50조 5년 무상 조건 없는 무상 대출을 해줘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는 이렇게 많이 해줬다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폐업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그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정의당이 의석이 하나가 늘면 늘수록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호남에 28석 의석인데 전부 파란색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 노란색 몇 개 섞여 있는 것이 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호남에서 100% 민주당 주는 것보다 한 30% 정의당 섞어 주시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당으로 돼야지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범진보 힘을 크게 연대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해야 이게 힘을 그렇죠. 주지. 예. 혼자가 독단적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 광주에서는 꼭 좀 우리 여기 나경채 후보도 계시네요.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뭐 저희가 정의당이 이 무슨 정의당 고집만 피우고 정의당 욕심만 피운다. 그거는 아주 부당한 비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다들 이해하세요. 그게 더 맞구나. 민주당 과반 의석 돼봐야 법 하나 못 고칩니다. 미통당 하나 감당 못합니다. 현재 구조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좀 더 강하게 미통당 밀어붙이고 또 개혁도 강하게 견인하고 이럴 정당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나경씨 후보자님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아까 사용료 말씀하신 거는 저하고 김영관 의원이 꼭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1월에 국회 통과시켰고요. 8월부터는 업종에 관계없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법률안도 개정이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저희들이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는 상점가가 인정이 되려면 따로 한번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업종이 도소매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규정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 달라도 그 상점과 골목이 상점이 형성돼 있으면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신설할 수 있는 구조를 법률로서 만들어놨습니다. 네. 감산 뭐 그게 공동 부대 시설 이런 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